넥타이 부대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었는데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과 극입니다. 2배, 3배 토마토를 많이 생산하고 수익이 2배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스마트팜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귀농을 했는지. 황종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황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농부 같아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 촬영한다고 분칠을 조금 했더니 얼굴이 조금 하얘져서 그러는데요. 화장을 지우고 나면 누가 봐도 영락없는 농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서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던 넥타이 부대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제가 명함을 조금 보여드리면, 빨간 명함이 제가 지금 현재 농장에서 쓰고 있는 대표자 명함이고요. 네, 요 명함은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쓰던 명함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이제 이 명함을 하나 내밀면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마냥 뿌듯하기만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 명함의 무게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빨간 명함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명함을 내밀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더 많아질 거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귀농을 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대기업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으세요? 뭐 후회는 하지 않으세요? 정말 많이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농부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은 제가 도시에서 시골로 생활 터전을 바꾼 것이고, 저 황종훈이라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한다는 것 뿐인데요. 바뀐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똑똑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저의 일을 도와주고 저와 함께 썼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똑똑하고 훌륭한 이제 농기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스마트한 농기계를 활용하는 걸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스마트팜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귀농을 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제2의 직업을 뭘로 삼아야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3년 다녔는데 매년 저희 팀과 사무실에서 2~3분 정도의 선배님들이 퇴직을 하는 걸 봤었습니다. 모두 40대 중후반의 나이였는데요. 저도 자연스럽게 제2의 직업 혹은 제2의 삶을 그려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농업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을 뿐더러 나는 퇴직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일들이 힘들어지면서 이 장기 계획이 조금 가까운 미래가 되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정읍에서 벼농사와 장미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농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병에도 취약했었고 수입이나 수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장미 농장에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서 키우던 장미들이 모두 죽었었고 이제 그 해에 따라서 이제 장미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손해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저한테 SOS를 쳤었고, 저는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농장에 다니면서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더 이상 내가 귀농을 미룰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귀농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귀농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 힘들다던 대기업에서 일을 해봤다가 귀농을 했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닐 때보다 농사를 지을 때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농업이 사양산업일까요? 네. 저는 농업이 유망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귀농을 했습니다. 제가 농업이 유망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네덜란드의 농업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수도나 대도시 주변에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농장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지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첨단 산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기들이나 로봇들, 시스템들,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었고요.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데 내가 가게 되면은 정말 큰 경쟁력을 갖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귀농을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아버지가 하시던 장미 농장을 토마토 농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극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토를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토마토 혹시 최근에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최근에 드셔보시고 자주 드시고 한 번 드신 분들은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혹시 장미꽃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최근 한 달 동안? 네,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장미보다 토마토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토마토는 꾸준히 요리에도 쓰이고 그냥 잘라서도 먹기 때문에 소비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토마토를 키울 고민보다는 토마토를 판매할 고민을 더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뭘 키울지보다 어떻게 판매를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토는 이제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에게 항암 효과도 있고 비타민 같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영양 성분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아가지고 좀 거칠거칠한 껍질은 벗겨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드시면은 이 올리브유의 기름이 이제 토마토의 그 성분들을 우리 몸에 빨리 흡수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코펜과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혹시나 토마토에 설탕을 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토마토와 설탕은 사실 조금 궁합이 좋지는 않습니다. 설탕이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약간의 소금을 찍어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요리를 해서 드실 수도 있고 생식으로 드실 수도 있고 아침마다 주스로 갈아 드실 수도 있잖아요. 소비가 굉장히 많고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접고 이제 토마토를 키우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제가 토마토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수확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네. 장미는 사실 몇 번 따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토마토는 1년에 9개월 정도는 저희 농장에서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더 자주 들어오겠죠. 돈이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자주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이트한 생활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큼 자금 회전이 빨랐는데요. 그래서 토마토를 선택한 이유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장미 농장을 토마토 농장으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활용했던 자금이 바로 후계농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복을 타고났죠.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지으면 후계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후계농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공짜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리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이 자금을 받아서 이제 경매로 넘어갔던 아버지의 땅을 제 이름으로 다시 사는데 이제 일단은 썼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활용했던 자금이 이제 도와 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나오는 환경 개선 자금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면 이 자금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래된 농장을 조금 최신식의 이제 시설로 바꿀 때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주고 이제 일부 대출을 해주는 그런 자금이었습니다. 저도 이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장미 농장을 걷어내고 토마토 농장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이 제가 스마트팜을 할 수 있었던 자금이었는데요. 이제 ICT 자금이라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농장의 상황을 체크하고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ICT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자금을 받아서 이제 1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제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가장 비싼 자금인데요. 이제 농협에서 나오는 시설 자금이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트랙터를 산다든지 보일러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동차 할부처럼 대출을 해주고 매달 혹은 매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장미 농장을 이제 토마토 농장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총 6억 원의 대출을 했거든요. 네, 작은 금액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 토마토가 다른 사람들이 키우는 토마토하고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차별점을 둘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완숙 토마토였습니다. 자, 앞에 토마토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토마토가 빨개지면은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마토가 도매상들한테 가면은 가격이 확 깎여요. 네,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 그만큼 빨간 토마토는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마토를 빨갛게 따는 것은 조금 이제 힘이 들어요. 그리고 도매상들도 빨간 토마토를 농민들이 냈을 때 자기들이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후숙을 할 수 있는 파란 토마토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들하고 직접 직거래를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에서 빨갛게 익혀서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종자 선택에 있어서도 빨갛지만 그래도 탱탱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럽종이라는 토마토가 있는데요. 그 종자를 알아보고 선택을 해서 토마토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농장에 토마토를 키우면 몇 미터까지 자랄까요? 네, 12m까지 자라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이제 스튜디오 초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네, 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우스 높이가 그 12m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토마토를 조금씩 옆으로 눕혀가면서 니은자 형태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토마토 열매와 이파리들을 남겨두고 눕혀지는 줄기에 있는 잎과 이제 토마토는 제거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토마토는 아래에서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눕힐 때쯤이 되면 아래에 있는 토마토들은 다 수확이 끝난 상태라서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심어서 9개월에서 10개월 수확을 하는 농장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판매를 잘하고 농사를 잘 짓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판매를 잘하려면 일단 토마토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첫 해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첫 해에는 제가 토마토를 관리하는 법을 책으로만 공부했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뿌리 쪽에 세균병도 오고 이파리 쪽에 바이러스도 오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심었던 나무의 30% 정도를 수확을 하기도 전에 뽑아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애에는 농사가 완전히 망해서 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었는데요. 이때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2년 차부터는 토마토만 직접 실전과 이론을 알려주는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농업 마이스터 대학에서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점차 농업 기술이 날로 늘어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토마토도 생명이고 식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부드럽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토마토가 좋아하는 온도, 습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팜이었는데요. 황종훈 대표의 스마트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 넓은 토마토 농장에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농장의 모든 시스템은 사람의 직접적인 손길 없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황종훈 대표는 사무실에서 농장 곳곳의 모습을 CCTV로 지켜보면 충분한데요. 컴퓨터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나 현재 온실 상황들을 체크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넓은 온실을 관리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은 온실 내의 모든 환경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데요. 토마토가 가장 잘 자라는 온도와 습도, 햇빛의 양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그에 맞춰 창문이 열리고 닫히며 보온 커튼과 차광 스크린을 닫기도 합니다. 외부에 설치된 복합 센서와 온실 내부의 무선 센서는 각각의 날씨와 환경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요. 센서가 측정한 온도와 습도를 참고해서 작물에 필요한 양분과 물의 양을 정해놓으면 양액기가 시간에 맞춰 물을 줍니다. 스마트팜의 또 다른 장점, 농장 밖 어디서든 휴대폰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고 농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농부가 정해놓은 대로 온실 제어기가 농장을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근데 내 농장에서 내가 관리했던 것들을 2년, 3년 데이터를 쌓아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농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맞는 거구나, 우리 농장에서는 몇 도로 관리하는 게 더 적합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팜 덕분에 내 농작물에 딱 맞는 환경 데이터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오차 없는 관리로 토마토의 품질은 좋아졌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똑똑한 스마트팜, 농업의 든든한 미래입니다. 스마트팜을 적용을 시켰더니
기존에 1년차 때 이제 제가 50kg, 평당 50kg 정도를 따던 게 2년차 때부터는 70kg, 80kg 늘어나서 현재는 평당 100kg 정도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배죠. 네. 2배인데 들어가는 돈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평당 50kg를 따든 평당 100kg를 따든 인건비가 들어가고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그렇게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사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확량뿐만이 아니라 토마토들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수확량도 늘어나는데 상태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토마토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정말 좋은 토마토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토마토를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을 돈을 들여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좋은 토마토를 생산해야 되는 게 우선이었지만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큰다고 하죠.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자주자주 농장을 방문을 하고 함께하고 밤에도 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고집으로 항상 온실에서 주무셨었거든요. 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적용을 한 것도 있는데 스마트팜을 적용을 했더니 집에 누워서 핸드폰으로도 농장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켜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자주자주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적용을 해놔도 기계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주자주 확인을 하고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오류가 날지 모릅니다. 그 오류 한 번이 농작물의 상태를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핸드폰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몇 억짜리 몇 천짜리 기계를 설치를 하더라도 결국 농사는 농부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가위와 칼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토마토는 아까 전에 니은자로 해서 길게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래부서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다 익어간 토마토는 어차피 빠지는 거고 그 이파리들도 제거를 해주는 게 토마토 영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파리들을 제거를 할 때 바로 쓰는 게 이 저격 가위인데요. 이런 가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농장이나 시골에서도 이런 가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잎을 제거를 할 때는 이 가위보다는 칼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가위는 양날이 만나면서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진물이 사실 조금씩은 흐르기 마련이고요. 그 부분에서 세균성 병이 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파리들을 제거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 날이 많이 닳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이 칼을 사와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나라에서 사면 되지 왜 굳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사왔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한 도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토마토 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칼로 이파리를 자른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병 때문에 진작부터 가위 대신 칼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작은 부분부터 농민들이 고민을 하고 주변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업체나 시나 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농업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한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확보다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키워내자라는 것인데요. 이런 좋은 농산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묘인데요. 육묘라는 것은 씨앗을 발화를 시켜가지고 하우스 안에 심을 수 있을 정도로 키워내서 한번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직전까지를 육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육묘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씨앗을 발화를 시켜서 하우스로 가져올 때 얼마나 깨끗하게
균이 없이 충이 없이 가져오는가가 하나의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육묘를 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문 육묘장에다가 이제 맡기게 됩니다. 전문 육묘장에 맡기면 이제 그 한 장소에서 고추, 배추, 상추, 토마토 모든 작물들이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토마토가 좋아하는 온도나 습도나 환경을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육묘 기간이 끝나고 이식을 하는 토마토에 병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병이 생기면 당연히 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농장에 직접 육묘장을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농사 6년 차. 직접 육묘까지 하는 황종훈 대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토마토 관련 서적을 들여다보는데요. 논문을 읽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덕분에 육묘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육묘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데요. 토마토 씨앗을 핀셋으로 집어 파종판에 하나씩 넣습니다. 씨앗을 파종판에 하나하나 넣어놓고 좀 수분을 섭취하게 해주면은 얘들이 조그마한 이파리가 나와서 발화를 하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마르지 않게 질석으로 고루 잘 덮는데요. 질석은 수분이 많은 광물로 씨앗의 발화에 도움을 줍니다. 준비된 파종판은 LED 램프 아래 넣는데요. 밀폐된 육묘장에선 햇빛 대신 LED 램프로 모종을 키웁니다. 여기는 육묘장이고요. 저희가 토마토 씨앗을 키우는 공간인데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육묘장과 달리 LED 육묘장은 창문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병을 옮길 수 있는 벌레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최대한 격리된 공간으로 관리하는데요. 정성 들여 직접 키운 모종, 결과물도 달랐습니다. 뿌리도 잘 내리고 초기 수확량과 상품성에 차이가 났는데요.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열매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육묘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 발생하던 병이나 충에 의한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졌고 당연히 그만큼 약을 쓰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약을 쓰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육묘를 해서 좋은 토마토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 직거래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할 때에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직거래는 장사의 일종이죠. 저는 농사를 짓지만 장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응대를 해야 되고 불만 전화가 오면 적절하게 대처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불만을 가진 고객들도 제가 적절하게 응대를 했을 때 저희 단골 고객이 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농부가 장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하게 고객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농사를 시골에서 많이 짓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저보다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20살이나 많으신 형님인데요. 네, 중간층이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족농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과 첨단 기기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농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온도를 재고 습도를 체크하면서 농장을 움직이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는 고객들을 응대할 수가 있고 새로운 판매처를 개척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로봇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토마토를 수확을 하거나 이파리를 따주는 기계들은 발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문제겠죠.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계들이 대중화가 된다면 농촌의 인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귀농을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뭘까요? 시골의 삶, 텃세, 뭐 일에 대한 무서움,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아닐까라는 정말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아닐까라는 네,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귀농을 하겠다라고 선배님들 혹은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장 걱정을 해줬던 부분이 결혼이었습니다. 네가 시골에서 어떻게 결혼을 할래? 누가 농사 짓는 남자한테 시집을 오냐? 뭐 시골 가면 여자도 없을 텐데 어떻게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짐짓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척 나는 혼자 살 거야, 나는 화려한 솔로 라이프를 즐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지만 속으로는 결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었죠. 제가 사실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내가 귀농을 해서 시골에서 결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뭘까? 누구랑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시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직업 풀을 보니까 공무원 혹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외로워서 회사를 다닐 때는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골로 내려가서 일을 했었잖아요. 시골에서는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마다 도시에 나가서 놀았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또래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가족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이제 도시를 나가는 게 저의 낙이었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기자단 활동 같은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하면서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동호회들을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블로그 기자단을 했던 이유가 농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다른 농장이나 관련된 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호회 이제 취재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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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결혼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주변에서 너 참 결혼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만나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잘생겼고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야, 고민하지 마. 사실 이제 와이프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고 귀농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 점을 되게 높게 봐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귀농을 했다는 걸 정말 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저는 그 말이 되게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열심히 알콩달콩 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 장부들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저는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이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한번 표현해보자. 정확하게 객관화시키면 뭐 처음에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되다 보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파리의 길이, 가로폭, 세로폭, 일주일에 토마토가 몇 센치가 자랐는지, 뭐 일주일에 광량이 평균 광량이 어땠는지, 토마토 나무에 과일이 몇 개가 달렸는지, 과일 사이즈는 어땠는지, 뭐 평균 그람 수는 몇인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적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네, 하나하나 모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작년 이 시기에는 어땠지, 뭐 재작년 이 시기에는 어땠지 라면서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어때서 조금 결과물이 좋았다, 어때서 결과물이 안 좋았다라는 걸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숫자로 기록을 해두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자주 쳐다보는 편입니다. 이제 농장에 있는 CCTV를 보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농장의 온도나 습도를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밖에 나와 있어도 자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숫자화 시킨 데이터들도 핸드폰으로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세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직거래입니다. 이게 저희 농장 홈페이지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뭐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거는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객님들이 토마토 농장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크게 가질 수가 있고, 직거래를 한 농장이면은 토마토 상품이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토마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직접 제가 키운 농산물을 제가 가격을 정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성공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대출이 6억 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 직장인이라면 6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저도 농장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면서 사실 무섭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금을 갚는데 앞으로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거든요. 7년 동안 매월, 매달, 매년 이렇게 일정 부분의 금액을 갚아 나가다 보면 이 대출 금액이 모두 다 없어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거고 지금은 토마토만 키우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울토마토를 하게 된 계기도 고객분들께서 직접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딸기나 파프리카 등 다른 작물들을 키워서 직접 고객들한테 좋은 상품을 보낼 수 있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빨간색 농산물들만 키워내는 좀 더 좋은 농산물을 농장에서 신선하게 보내드리는 것을 목표로 농사를 지을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도전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질문들 많이 써주셨는데요. 이제 하나씩 보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이쪽에 스마트팜에서 과학적인 농법 개발을 계속 이어가실 텐데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스마트팜 관련된 분? 네. 저희는 일단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정읍이라는 도시가 우물 정자의 고을읍사예요. 그만큼 이제 지하수가 풍부한 편인데 이제 저희는 그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토마토가 물을 필요로 할 때 이제 정확한 양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마토 물을 줄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햇볕의 세기, 얼마나 햇볕이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하우스 안의 온도, 그리고 하우스 안의 습도, 그리고 토마토 뿌리 쪽의 무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토마토가 지금쯤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계산이 쓰거든요. 그 계산에 맞춰서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간격으로 주고요. 그리고 아침에 물을 주기 시작해서 오후 한 3, 4시면은 물을 끝나요. 그리고 밤중에는 물을 이제 햇볕이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되는 양이 없어서 밤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토마토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물을 주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지하수만으로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이 심각해서 농작물이 죽거나 아니면 단가가 많이 상승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토마토 생산 관리에 어떻게 좀 더 신경을 쓰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요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와 생산 측면에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요가 저도 폭염이라고 해서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제 가락시장 시세를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면은 생산량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안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토마토는 다른 농산물들 같은 경우는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토마토는 사람들이 더우니까 외식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외식으로 소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수요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년 작기가 7월 초까지 생산을 하고 다시 씨앗부터 심어서 10월 초나 중순부터 토마토가 나오는 작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그 이듬해 또 7월 초까지 또 9개월 동안 생산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한여름을 나아야 되잖아요. 씨앗을 심어서. 지금 이제 온실 온도가 사실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온도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토마토를 이제 키워내기 힘들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이제 파종을 해서 육류를 하는 기간을 조금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조금 늦게 심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냉방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이제 뭐 냉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는 건 아니고 이제 하우스 안에 찬물을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온도를 10도나 8도까지 떨어뜨리는 이제 보일러를 장비를 구비를 해서 온실 안에다가 그 차가운 물들을 계속 순환을 시키면은 40도까지 올라갔던 온도가 거의 30대 초반 중반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차광막을 쳐가지고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햇볕량은 조금 줄어들지만 어린 나무들은 햇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서요. 햇볕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이제 온실 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항상 손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도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고 싶다라는 상상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사실 계획이 많지만 뭐 10년 후, 20년 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일단 농사를 계속 꾸준히 지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토마토 하나만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토마토를 키우고 판매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다른 작물들로 이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의 외형을 더 이상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대형화 시켜가지고 지금보다 뭐 2배, 3배 토마토를 많이 생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다양한 작물들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인데요. 뭐 그 일련의 과정으로 사실 유튜브도 하고 싶고 뭐 다른 마케팅 쪽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이제 농산물 관련돼서 유통 시스템도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집에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대기업 다니실 때 마케팅 쪽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뭐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당연히 예고요. 제가 뭐 3년 차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대단히 높은 자리까지 근무를 한 건 아니고 일개 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했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은 그 캠페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지를 엑셀로 숫자화 시켜가지고 보고를 하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엑셀을 활용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요. 마케팅 쪽 일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광고보다는 저는 이제 그 숫자하고 조금 더 친숙한 일들을 했었고 도움이 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농장에서 이제 이벤트를 할 때 이 이벤트가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고려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객관화 수치화 시켜가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얻었던 가장 큰 경험인 것 같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큰 회사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다 보니까 조그마한 농장이라도 그런 큰 회사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일부 적용을 시키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네, 농업이 미래다 민농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청년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농업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농업에서 종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우리 민농이라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